지금 소개받은 박석근입니다. 만점이요? 저도 안 맞아봐가지고. 네. 올해 뭐 만점이 뭐 33명이라고, 이제 이과까지 34명이라고 뭐 들었습니다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도 정말 봄눈 녹듯이 많이 녹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여기저기 뭐 인터뷰라든지 보자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뭐 다 감사한 일인데요. 오늘 하여튼 여러분 뵙게 돼서도 감사하고, 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쭉 뭐 어떻게 애를 쭉 제가 뭐 키워왔나 뭐 그런 얘기 겸해서 하고 또 질문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농가대학에서 농학, 특히 이제 원예, 뭐, 원래 이제 농작물부터 해서 이제 원예 꽃까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생 소원도 이렇게 뭐 죽을 때까지 나이만큼 책 쓰기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장료 받는 이렇게, 테마 식물원, 어떤 테마 가든 같은 거를 하나 직접 제가 뭐 설계해서 만드는 그런 게 제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그런 거를 애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제가 좀 뭐 강조 내지는 뭐 강요까지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이제 뭐 애들하고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저희는 뭐 끝말잇기 이런 거보다는 제가 우리 차 타고 어디 가거나 집에 있을 때 식물 이름 대기 막 그런 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 때 이 훈련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다 식물 뭐 50가지 100가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소 때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던 사람하고 소위 이렇게 맞짱을 뜨면 이게 입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맹맹 도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주변에, 저는 뭐 바깥에 나가면 나무나 그 뭐 풀, 야생화, 뭐 잡초 해서 한 95% 이상은 아마 척 보면 이름을 다 알고, 뭐 평소 때도 저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거 식물 이름이 뭐예요 이런 연락을 뭐 여러 통 받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이제 애한테 그런 걸,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에 뭐 놀이터 가더라도 저는 이제 전정가위 같은 거 가져가서 애들 다칠까 봐 다듬어 주면서도 애들한테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도 주고, 특히 이제 가로수 같은 걸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로수가 한 5대 수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플라타나스 같은 거,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카이아, 벚나무 이렇게 5가지인데, 문제는 그 5가지만 애들한테 알려줘도 그 애들이 어디 가서 메타세카이아야, 플라타나스야 그러면서 하면 주변 어른들이 야, 너 정말 나무 박사고 식물 박사구나 그런 칭찬을 받고 평생 뿌듯하게 살 텐데, 그 5가지를 알려주는 어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애들 유치원을 가면요,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주로 아파트 사실 텐데 한 8시 반쯤이나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제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엄마들은 대체로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애 가방하고 옷 같은 걸 챙겨줘요. 근데 엄마한테 이제 애가 물어봅니다. 차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엄마, 이 풀 이름이 뭐야? 엄마가 씩씩하게 답을 해요. 그래, 그게 바로 잡초란다. 엄마는 그게 발행인지 뭐 쑥인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 차를 타고 갑니다. 기껏해야 뭐 3km, 5km 갈까 말까 그래요. 가는데 메타세카이아 길이 쭉 있는데 인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 나무가 뭐예요? 응, 그게 바로 가로수란다. 그러면 또 끝이에요. 얘가 마지막으로 대빵 원장 선생님한테 도전을 합니다. 선생님, 이 풀이 뭐예요? 야, 너 너무 정말 호기심도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게 바로 잡초란다. 우리가 정말 가로수 5개, 잡초 한 10대까지만 알아도 그 애한테 가르쳐줘서 얘가 평생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살 텐데, 그 자신감을 심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러면 유치원 가서 평생 길거리에서 만날 일 없는 걸 주로 배우죠. 공룡, 기린, 코뿔소, 사자, 하마, 호랑이. 그렇죠?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얘 이거야 만나면 피해야 산다. 네. 그래서 오늘날 살아남아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네. 우리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가로서부터 해서 주변 잡초라든지 이런 걸 아니까
나름대로는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자신감,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는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풀 이름을 다 알려주니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는데, 내가 다 보여주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우리 아빠는 학위로만 박사가 아니고 정말 실력도 박사다,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주변의 거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 그것도 한번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 정말 요 전 시간에도 그거 강조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요, 뭐 말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글쓰기예요.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요번에 이제 우리 적은애가 수능을 만점을 받고 이제 27일 날, 11월 27일 날 수능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점을 받고 29일 날 이제 서울대학교 수시로 넣어가지고 이제 지금 경영대학에 12월 6일 날 네, 합격자가 발표가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합격을 했죠. 네,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한 달쯤 돼서 얘는 뭐 사방에서 아르바이트, 주로 뭐 멘토 같은 거 애하고 가서, 뭐 물론 이제 국영수가 인생 그때가 지금 실력 가장 피크인데, 국영수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제 멘토 역할을 이렇게 해줘요. 앞으로 고3 되는 애, 고등학교 가는 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랬단다, 뭐 이런 질문 같은 거에 답도 해주고,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 같은 거 하고. 그러다 최근에 이제 어디 기관에서 그 우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중국을 보내가지고 거기 북경대 학생들하고 이렇게 토론 같은 걸. 그래서 40명이 가는 거에 이제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돼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이 토론하고 하는 이제 뭐 일종의 패널 같은 걸로 4명을 선발을 하는데, 4명을 선발하는데, 중국에서 초중고 북경에서 나와서 그 뭐 연세대학교의 중문학과에 수시로 합격해서 뭐 중국 사람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는 여학생하고, 그래서 저 또 뭐 그 외고에서 영어과를 나와서 외국에서 좀 살다 와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여학생 둘하고, 얘가 이제 선발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서부터 잘 했고, 그 사물을 보는 거에 대해서 뚫어져라, 세상은요 정말 보자 하면 보인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자 하는 그 노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걸 표현하는 거를, 네,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독서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뚫어져라고 보고, 네, 옆에서 그거를 조금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모라든지 어른이나 멘토가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걸 글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은 뭐 수능도 만점을 보고 요번에 어디서 선발되는 데에 글도 잘 쓰고 등등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영어를 뭐 그렇게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뭐 혼자 공부한 정도에서 뭐 발음이나 기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웬만한 어른들이 보면 웬만한 기자 이상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잘 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네트워크 사회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우리 집은 테레비가 없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테레비를 보다가 한 10년 가까이 보다가 테레비가 망가져가지고 90년대 말에, 네, 그다음부터는 테레비를 안 샀어요. 그때 한번 고민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살 거냐 말 거냐. 네. 네. 그러다가 뭐 옆집 가서 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인터넷으로도 보고. 근데 이제 얘도 95년생이니까 유치원 이후로는 테레비가 있어 본 적이 집에 없는 거예요. 네. 집에 테레비가 있어 본 적이. 근데 그래도 아이들은 뭐 인터넷으로 다 봅니다. 뭐 개콘도 보고, 특히 이제 미드 같은 거 열심히 봐요. 걔는 아주 광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안하니까, 네, 영어 공부를 미드에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어른이, 특히 부모가 얘를 이제 믿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얘가 나름대로는 또 감정을 가진 그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거 하나가 자식 키우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도 먹고 안 먹는 거는 이제 그런 거고,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참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 범죄 관련 여러 가지죠. 하기 싫은데 참고 꼭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죠. 대표적인 게 공부입니다. 공부. 우리 아까 저 학생 하기 싫은데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때는 참고 해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가 학생이에요. 네, 원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원생은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이 있어요. 네, 여기는 학생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학생은 본분이 뭐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거. 그 학생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 애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이 칭찬을 고래를 칭찬했더니 어떻게 돼요? 밴댕이가 됩니까? 고래가? 네, 춤을 춘다니까요. 그렇죠? 애를 믿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애를 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게 대표적인 자학입니다. 자학. 네? 우리가 세상에 유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 현상. 유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이 어버이를 닮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 그렇죠? 너 누구 닮아서 공부를 이렇게 못하니? 애가 차마 맞을까 봐 답은 못해도 엄마 아니면 아빠지 뭐. 그렇죠? 네. 엄마가 우성인지 아빠가 우성인지 잘 모르지만 네. 분명히 뭐 반반 닮았을 수도 있고 누구 걸 더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얘기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우성 쪽에서도 어느 한쪽에서 더 강력하게 왔다. 그걸 우리가 고우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고우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뭐 나름대로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뭐 꾸중하고 뭐 질책하는 것보다는 믿고 뭐 참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유태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아이들하고의 뭐 스킨십도 있지만 특히 아이들하고의 어떤 뭐 토론, 대화 뭐 이런 것들.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요. 너무 저도 대학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합니다만 학생들 시험을 보면 빵점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첫째, 시험을 보러 안 옵니다. 아예. 그런 학생이 있죠. 와서 백지내. 그런 학생이 있어요. 3번째는 썼는데 다 다른 거 썼어. 그렇죠? 근데 우리의 정서가 야, 그래도 다 채웠으면 이거 볼펜 값이라도 줘야지. 그리고 이게 막 딜에도 주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에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이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토론식으로 대화식으로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물어보면은 머릿속에서는 아는 거는 같고 모르지는 않는데 글을 쓰라고는 뭐라고 막 쓰는데 남한테 설명은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라는 게 이제 제일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뭐 대학생도 그렇고 일반 성인교육도 그렇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도록 하고 계속 그건 아까 애들이 아주 유치원 때에 뭐 무슨 식물 이름 대기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런 훈련이 사회 나가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강의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어른들한테는 그런 게 숙달이 안 됐잖아요. 어른들은 이만큼 커오면서 그런 뭐 질문이라든지 토론이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저는 답이 틀려도 절대 때리거나 꼬집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리. 네. 제가 너무 썰렁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그냥,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훈련이 아주 어려서는 어디서 되냐. 역시 이 부모하고 애들이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요즘 밥상머리 교육 뭐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하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끊임없이 애들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질문뿐만 아니라 애들이 보는 거를 항상 이렇게 너무 과묵하게 키우지 마시고 네, 애들이 이렇게 뭔가 보고 느낀 걸 계속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게끔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글 쓰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부모하고 계속 하는 그런 것들이 스킨십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애가 요번에 이제 1호로 모 여성 잡지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몇 가지의 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뭐 글쓰기를 연습하는데 그 전에 밑바탕이 된 건 역시 독서였다. 책을 많이 보는 게 좋겠다. 이게 뭐 만화책이건 동화책이건 하여튼 책을 많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그러죠. 어려서부터 책을 보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학교 가서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어른들이 얘를 끝까지 믿어주고 정말 참아도 주고 격려하고, 네, 그러면 애들이 나름대로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들 내가 믿어주는 것만큼, 믿는 만큼 큰 나무가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제일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애들이 이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의식이라든지 꿈을 갖도록 하는 거가 중요하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길거리 나가서 보시면 목적지가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방향이라든지 이 보폭이라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걸어갑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슬렁어슬렁 저쪽 갔다가 다시 이쪽 갔다가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물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때 다르고 뭐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달라도 좋고 뭐 성인 된 다음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목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어른이 조금 도와주시는 게 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제 얘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개혁은 역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변하려면 어쨌든 간에 교육이 필요하고, 그거를 어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애들을 잡아줄 때, 그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10년 후, 20년 후 가능한 거지, 어느 정권이 갑자기 들어서 뭐 3 내지 5년 만에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 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질문을 뭐 충분히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